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한동훈의 매형 터졌다, 삼성전자 관련 충격 실체들, 삼성기술 중국에 유출,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동훈의 장인은 친중 중에 친중 아닙니까? 지금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한동훈의 이 충격적인 민낯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작년도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2023년 6월 28일 기사입니다. 삼성 엘리엇이 다시 소환한 한동훈의 이재용 수사 논란. 자, 디스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한동훈, 김경률, 박형상, 김영주, 삼성 그리고 반도체. 놀라지 마십시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한동훈은 어떤 자였을까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 소송이 한국 정부에 1,400억 원 배상으로 결론이 나면서 국익 차원에서 취소 및 불복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국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양상입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결정적 패소 이유가 된 이번 사건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5월 최종 구두 변론이 마무리되고 판정만 남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계의 의견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엘리엇의 주장에 편승한 측과 윤석열 정부가 과오를 인정하고 불복 소송으로 그 부분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 과정 중에 진행된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지 않으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00억 원의 배상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이 줘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불법으로 몰고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이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속된 특검 수사 4팀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무리한 혐의 적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신장섭 싱가포르 대학교 교수는 칼럼을 통해 3년 가까이 1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잘못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용 회장의 악연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수사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 승계 이후로 이재용 회장을 전격 기소한 것은 2020년 9월, 당시 기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회장의 지분 비율을
높은 제1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조정하려고 제1모직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 회계를 벌인 것으로 규정한 김경률 참여연대 회계사 등의 주장에 편승해 이재용의 조작극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검찰 기소심의위원회 위원 13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정부가 아직 삼성물산 합병이 잘못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이 배상을 요구하는 엘리엇에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솔직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내년으로 예상되는 1심 판결 전 항소 포기를 권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는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궤를 맞추며 스스로의 선택권을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이 2022년 4월 주식 매수 가격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저가 판단 결정 이후인 5월 18일 659억 원을 줄리엣에 추가로 지급한 만큼을 손해액 산정해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무부 측에서 펼쳤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번 엘리엇 중재 판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1,300억 원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엘리엇에 대응할 물리적 시간이 촉박합니다. 정부가 사전에 엘리엇과 합의한 대로 영국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서는 작년도 7월 19일까지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선 누가 나옵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구속에 대한 건 차지하고라도 김경률이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한동훈, 김경률, 박형상, 김영주, 그리고 삼성 그리고 반도체.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개요, 당시 전 삼성전자 상무, 전 SK하이닉스 부사장, 연봉 2배 제한의 영입, 삼성전자 자료 입수, 활용 지시,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 원본 자료 빼돌렸고, 삼성전자 자료 베낀 비사, 자료 송부, 비사 중국 반도체 공장, 그리고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 중국 청두시, A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 설립 시도. 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또 중국에 유출, 단순 피해만 수조 원대. 이게 작년도 12월 달 기사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핵심 기술 유출, 반도체 웨이퍼 핵심 기술 중국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 징역형.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의 현지 직원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로도 지정된 신기술이 대거 유출된 건데 SK하이닉스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에서 2018년 3월 국내 한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사의 단결정 성장 가공 기술과 핵심 기술 자료 두 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기술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국 기업에 넘어간 자료들은 피해 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 비밀에도 해당.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2022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12건, 그중에 국가 핵심 기술은 36건, 피해액 26조 931억 원, 유출 국가 중국 90%.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12건, 유출 국가는 중국 90%. 자, D램 익스체인지 자료를 보면 박형상 아이작 리서치 대표는 중한 반도체 ALD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아이작 리서치는 한국 최고의 ALD 장비 회사라면서 ALD 기술을 중국 반도체 시장에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공정과 수율을 높여 국책과제로 큰 한국 회사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 동참. 대만 매체 D램 익스체인지는 지난달 말 한국 아이작 리서치가 선전 룽창 그룹과 함께 현지 법인인 아이사코 반도체 과기유한 공사를 만들어 반도체 ALD 장비 관련 제품과 기술을 중국에 들여오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 반도체 업계의 장비 국산화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함께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동훈의 매형 박형상. 반도체 업체를 운영하는 한동훈 매형 박형상은 중국 기업과 함께 중국 반도체, 중국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 법인을 설립한다. 그리고 김용주 삼성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서 즉시 공개. 또 반도체 정보 공개. 중국에게 우리 기밀 먹여주는 격. 정부,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정부 삼성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 업계 30년 노하우 담겨.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에 2018년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디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이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본연의 의도를 넘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 공개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디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라는 설명이다. 반면 삼성 측은 산재 신청과 관계없이 사람의 정보 공개 요청도 받아들일 뿐더러 보고서를 등기로 붙이면 끝이고 관리가 어떻게 될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고서에는 경쟁사에 넘어가면 삼성전자를 추격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있다. 산재 인정에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하겠지만 기술 유출만은 막겠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자, 문재인 정권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다. 삼성은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한동훈은 김영주를 국민의 힘으로 데려온다. 퍼져 있는 퍼즐들을 맞추어 보니 이렇게 완성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